오늘은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법 3주차입니다. 자, 3주차고 일단 교재는 조금씩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몇 분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118쪽을 보겠습니다. 118쪽. 118쪽. 여기에 가보면 이제 중개업 등 하고 되어 있고, 이거는 별 의미는 없는 것이고, 자, 밑으로 내려오면 제1절에 중개사무소의 명칭하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첫째 시간에 배우는 테마가 뭐냐면 중개사무소예요. 자, 이 중개사무소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사무소를 개설을 등록해서 고객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중개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은 어려운 게 없는데 워낙 많은 내용이 나오다가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보면 아무 내용도 아니야. 이거 정도야. 그래요. 그죠? 근데 막상 시험을 쳐보면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파트가 이 파트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면 거기 있는 법조문을 볼게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18조예요. 18조. 자, 그 밑에 가보면 명칭. 1항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2항에 가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이와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항과 2항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주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누구가 다르잖아. 1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고 2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항을 볼게요. 3항에 가보면, 자, 이거는 3항은 뭐냐면 일단 간판이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셔야 돼요. 간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을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이런 걸 밑줄 끄면 큰일 나겠죠. 그죠? 이건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제2조 1호에 따른 여기서부터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를 해야 돼요. 자, 요 세 가지를 갖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무소 명칭이라는 큰 주제다. 그죠? 첫 번째, 사무소의 명칭이에요. 자,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돼요.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거라면, 중개업을 할 거라면, 그 마음속에 사무소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개설 등록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데 사무소 명칭을 뭘로 할 거냐? 그러면 쉬운 말로 나 이쁜 공인중개사 사무소, 나 이쁜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돼.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 가보면 이걸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안 하면 상줘요, 벌줘요? 벌줘.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위반이냐면 문자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가 입문과정에 들었던 사람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또 1, 2월 달에 처음 듣는 사람은 아직 안 들었으니까 그냥 입문과정을 배운 사람이 이보게 문패할 때 이게 문자란 말이에요.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문자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2번에 가보면 요거 요새 명칭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용하다가 잡히면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주어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은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현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잡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사망은 뭐였느냐 하면 옥외 간판이란 말이에요. 옥외 간판. 그럼 요 간판에 여러분들이 나 이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통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등록번호를 적어놨어요. 근데 법에서는 적으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화번호를 주고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가보면 이렇게 적어야 돼. 우리가 야 이름이 뭐였냐면 나 이쁜 공인중개사 사무소였잖아. 대표자가 누구라고? 나 이쁜이요. 그래서 여기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도 이렇게 해서 몇 센치가 없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대표자의 이름을 적어야 된다. 자, 그럼 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이름을 적으면 돼요.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이름을 적으면 돼요. 우리가 이따 조금 있다가 분사무소라는 걸 배울 텐데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이름을 적으면 돼요. 요걸 적어야 되는데 요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요걸 적지 않으면 이게 문자 위반이에요. 그럼 문자 위반이면 이게 또 뭐가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 이해가 돼요? 요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사무소 명칭에서 요 세 개라는 내용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내용은 하나도 안 오는데 되게 헷갈린다니까 요게. 그래서 요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가 우리가 지금 18조에 대해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우측에 가봅니다. 우측에 가보면 119조. 119조. 자, 네모 1번에 가보면 중개사무소 명칭 관련 의무인데, 자, 여러분들 제한다고 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가보면 자기 임의, 부자기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무슨 단어인지 몰라도 돼요. 자기 하여야 한다. 부자기 하면은 안 된다. 이거는 그냥 괜히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요 단어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뭐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자기예요. 이거 뭐뭐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부자기예요. 근데 이거 시험에 안 물어요. 이 한글로 나와 있는 이 법조문만 이해를 하면은 돼요. 자, 조개했으니까 밑에 가서 양갈로 2번에 가봐요. 자, 양갈로 2번에 의무 내용 및 제재 규정. 자, 1항에 가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5개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에 개설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 공인중개사 뭘 해야 돼요? 성명을 표기해. 그러니까 요거 안 하면 여기 뭐냐면 문자 위반으로서 뭐가 된다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 이 말이에요. 이 말. 위반 시면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자, 여기 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잡히면 뭐가 된다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은 저를 잠깐만 한번 봐줘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도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린 요게 전부 누구라고 적었냐면 개업공인.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몇 사람으로 나누죠? 3사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법인인 개업사, 부칭 6조. 그런데 부칭 6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 그럼 부칭 6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자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밖에 못 써요? 부동산 중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이제 요걸 따지면 부칙은 요거 쓰면 위반, 요거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칙상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칙상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형벌의 규정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 자, 우리 책에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형벌의 규정은 없다라는 얘기가 1 곱하기 1이나 3 곱하기 3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은 참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기는 봐야 되는데 이런 글을 읽는 순간에 오히려 머리가 더 아픈 것 뿐이에요. 우리가 요 말이 뭔 말인지만 정확하게 알면 수업 시간에 칠판에 판사하고 담당 교수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가장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단어라는 거예요. 요 개념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한 장을 넘길게요. 자, 한 장을 넘겨서 자, 거기에 가서 3번으로 갈게요. 3번. 자, 3번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표기 방법.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5개 광고 물정 간판. 자, 이 간판은 가려형 간판, 세로형 간판 이거 따지지 않아.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간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간판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돼. 자, 아까 얘기했던 게 요거잖아. 요 간판. 요 간판. 근데 이 간판 이래도 잘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천천히 걸어가면서 사무소 간판을 몇 개를 가다가 보면 다른 데는 색깔이 똑같은데 여기만 색깔이 바뀐 데가 있어. 본 적이 없죠? 근데 앞으로 보면 보여요. 여기 색깔이 왜 바뀌겠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근데 그 간판 새로 하니까 돈이 아깝잖아. 여기만 터치를 해서 여기에 새로운 대표자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온다는 거야? 5개 간판에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돼. 이걸 적지 않으면 문자 위반으로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다, 그죠? 요 내용을 여러분한테 여기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요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자, 요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어디를 한번 갔다 오느냐면 간판이 나왔기 때문에 간판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올게요. 131쪽을 잠깐 갔다 올게요. 131쪽. 131쪽. 자, 131쪽이 왔어요. 자, 131쪽이 온 이유는 뭐냐면 요 간판이 있으니까 요 간판을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하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철거는. 철거. 자, 간판 철거예요. 이 간판 철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용이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너무 쉬운 거는 시험 문제에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왜냐면 공짜로 깔아주는 거거든. 요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간판을 철거하는데 이걸 며칠 만에 철거하냐면 지체 없이 철거를 하는데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A라는 지역에 있다가 B라는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이 간판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간판을 철거를 해야 돼. 첫 번째가 뭐냐면 사무소 이전의 경우에. 자, 여러분들이 폐업을 하면 누군가가 또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간판 철거해야 되나 돼요?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정처분을 받아서 등록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간판 떼야 돼, 안 떼야 돼요? 떼야 돼. 요때 간판을 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간판을 떼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라고? 3가지. 요 내용을 우리가 봤다. 그죠? 사무소 이전, 폐업,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 이렇게 되는. 저 행정처분은 제가 등록 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3가지의 경우는 간판을 며칠 안에 떼야 되냐면 지체 없이 떼야 돼. 자, 근데 그 밑으로 내려와서 위반 시 제재가 뭐냐면 이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철거를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에서 여러분들에게 간판을 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떼면 등록관청에서 직접 와서 떼는 걸 갖다가 행정 대집행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직접 떼요. 그럼 직접 떼가거나 여기에 필요한 돈은 나중에 여러분한테 달라 할까 안 할까? 달라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간판 철거까지 봤어요. 간판이 나왔으니까 간판 철거를 봤습니다. 자, 다시 원래 페이지대로 돌아갑니다. 원래 페이지 120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120쪽.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책이 몇 번 왔다 갔다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21쪽에 보면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자, 그래서 요건 또 뭐에 관련되는 얘기냐 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자, 요것도 위에 있는 게 새카만 내용이 뭐냐면 이게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근데 요거는 법조문 안 보고 밑에 거 봐도 편하게 돼 있어서 밑으로 바로 갈게요. 자, 작은 새카만 네모 1번.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의 공통적 명시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작년도와 내용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2020년도부터 법이 바뀌는 게 요 뒤에 있는 요 글자에 다만부터 밑줄을 그어줘요. 다만.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 표시 광고할 때 중개 보존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요 네 가지 사항을 적어서 광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사무소 명칭. 두 번째,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이름을 적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는 굳이 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자, 제가 의뢰인이고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님이세요. 제가 어떤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면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서 안 되잖아.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광고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걸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야. 나타내는 게 이게 광고 실명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사무소 명칭. 여러분들 사무소 이름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소재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나타내 줘야 될 거 아니야. 북구인지 동구인지 알아야지. 이 서울에 있는 걸 보고 전화할 수도 없잖아. 나 울산에 그 찾는데. 그렇죠? 그래서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이름. 요 대표자 이름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이름, 부친육조는 본인 이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이름이 지금 순간에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고. 내가 광고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해됐죠? 네. 자, 요거를 하는데,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거 중에 한 개가 빠뜨려지면, 한 개라도 빼먹으면 이게 뭐냐면 표시 광고 위반이에요. 표시 광고 위반으로서 뭐가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 그래서 여기에 줄을 맞춰놨잖아. 그러면 이게 공부가 된 사람은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입문과정을 한번 들은 사람은 이보개, 문패, 반납, 휴. 광고. 그러니까 요 광고란 말이에요. 요게 연결된다는 걸 알아지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이걸 이제 배워가야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봤어요. 그리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요게 121쪽이에요. 121쪽 밑에 봤죠? 박스 안에? 자, 그 밑에 내려갑니다. 2번. 인터넷 광고 시 명시사항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는 공통적인 명시사항 외에 중개 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해야 돼요. 자, 한 장을 넘길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뭐를 먼저 한번 보느냐면 흐름을 똑같이 가져가야 되니까 이쪽하고 흐름을 똑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요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요쪽하고 흐름을 똑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하죠. 하다가 잡히면 뭐가 되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흐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문자에 관련되는 거 표시 광고가 똑같다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하면은 안 돼요. 하다가 잡히면 전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요건 이해가 됐죠? 예. 자, 우리 교재 122쪽입니다. 122쪽. 자, 122쪽에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부작위 의무. 이거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걸 뭐라고 쓰느냐 하면 요렇게 표현을 할게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일 위에 양갈로 1번 옆에다 별표 한 개 해줘요. 별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별표 하는 거. 이 중요하다고.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원래 법이 처음 바뀌어서 혹시 작년도에 책을 본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한 표시 광고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 신설 2019년 8월 20일. 그래서 시행은 이제 원래 되는 거예요. 원래. 자, 그 밑에 가보면 1번.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걸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봐요. 지금 여러분들은 중개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중개업에 현재 종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종사하는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TV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개업에 관련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는 물건을 올린다는 고객들을 그냥 기망하는 거예요. 1번이 고객을 기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물건을 광고해놓고 여러분들 따라 적으면 안 돼. 그냥 조금 있으면 알아져. 이게 광고를 해놓고 사람들이 가면 뭐라 그래요? 금방 팔렸다고. 여러분들 경험을 했거나 혹은 다른 영업을 할 때 이런 수법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우셔야 돼. 1번 부존재라고 할 거예요. 1번 옆에다 부존재라고 적어놔라고.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게 뭐라고? 부존재. 자, 부존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자, 다르게 밑줄. 다르게 밑줄. 자, 그 다음에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할 때 과장의 과에다가 동그라미. 과장하게 표시하는 광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다르게 과장하는 광고를 하면은 안 된다. 여기에 있는 여기에 합쳐져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한다는 거야. 우리는 위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광고를 할 때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이름을 적으면 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데 다르게 요 밑에 부존재 다르게 과장 밑에 또 하나가 더 나와. 요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하면 상주겠어 벌주겠어요? 벌주. 그럼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자, 그 밑에 가서 동그라미 3번. 그 밖에 표시 후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밑줄. 해치거나 밑줄. 해치거나 밑줄. 해치거나는 안 끝나니까 그냥 우리는 이걸 줄여서 그냥 해침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 가격 등을 다르게 과장,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위반하면 이게 뭐가 되면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이걸 위반하면 뭐라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밑에 가봐요. 자, 양갈로 2번. 양갈로 2번. 위반에 가보면 제재 양을 부당한 표시 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뭐가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찾으셨죠? 네. 자,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는 오늘 누구라도 처음 듣는 거예요. 누구라도 처음 듣는 거예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 가격을 다르게 과장하는 거,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하다 잡히면 뭐라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가서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아까 위에서 봤다고.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잡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용 적어놓고 밑에 위반시까지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따로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된다. 적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잡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는데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당한 표시 광고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존재, 다르게 과장, 해침을 한 번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봐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게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배워도 안 배운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보시는 길밖에 없어요. 자, 우측에 갑니다. 우측에. 제3절. 123조. 제3절.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에 뭐냐면 모니터링.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이런 광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광고를 누군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는 걸 갖다 이걸 뭐라 그래요? 모니터링이라고. 모니터링. 그럼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켜봐서 잘못하면 상 줘야 돼, 벌 줘야 돼? 벌 줘. 그렇게 연결돼요. 이것도 원래 처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시험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18조의 3.
자, 위에 법을 볼게요. 위에 법을 보고 밑으로 내려올게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하고 돼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18조의 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르다. 요 18조 2가 정확하게 요거예요. 부당한 표시 광고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뭔 단어만 알아주면 되느냐 하면 요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 누구게? 요것만 하면 돼. 누구게? 국장. 이 국장이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요 인터넷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올리겠지만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래서 거기에 가면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2항이 바로 밑에 줄에 가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밑줄만 하나 꺼놔요. 정보통신 서비스. 거기 밑줄. 야가 잘못했을 때는 야한테 뭐를 부과할 수 있냐면 이것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자, 모니터링을 위반했을 때는 뭐를 부과한다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을 도입하느냐? 이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관리를 누구가 해 주느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뒤에서 딱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보통신 제공자 사업자들이 이런 걸 할 때 국장이 물어보는 거야.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 너 자료 좀 제출해봐. 그래서 이게 위반이 되면 얼마를 부과한다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작은 새카만 네모 2번 자료 제출 요구.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자, 여기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다 나와 있잖아. 국장, 모니터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렇죠? 그럼 요게 또 위반하면 제일 마지막 줄에 가봐요. 제일 마지막 줄에. 뭐가 나와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오늘 요게 2020년도에는 처음 한번 써먹는다, 그죠? 오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걸 한번 외워볼 거예요. 뭔지 몰라도 관계없어요. 자,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쓰지 않았어요. 그거 봐도 없어요. 자, 거기 봐도 없어. 자, 이게 되게 길어요. 자,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쓰는 순서 그대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운명이라고 적어요. 여기 한 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운명이, 그 다음에 연설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광고가 나와요. 이 부당한 표시 광고란 말이에요. 광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봐요. 운명이요. 연설을 하면서 뭐 하고 있다고? 광고를 하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걸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 보는 걸 갖다 뭐라고요? 모니터.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줄이 다 다르다고. 줄이 다 달라요. 이렇게. 운명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또 뭐가 되면 요 광고 안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부존재, 다르게, 과장, 해침. 참 너무 어렵다, 그죠? 근데 이게 처음 보잖아. 지금 처음 보는데 그러면 한 번에 다 알 것 같으면. 저는 뭐 먹고 살겠어요? 여러분 한 번 알고 다 외우면. 그렇죠? 한 번 봐서는 절대로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너무 예쁘게 적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책에다가 예쁘게 적으려고 하면 안 돼. 좀 빈칸이 있으면 빈칸에다 편안하게 적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게 운명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부다가, 해침 이 글자 하나 만들려고 여러분들 그냥 거짓말 같죠? 맨날 며칠을 연습을 해서 입에서 발음이 되냐 안 되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5초 만에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되지. 제만큼은 시간이 안 걸리더라도 다소의 시간이 걸려. 그게 정확하게 적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광고가 이게 이제 부다가 해침이고, 그 다음에 이게 모니터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요 얘기. 자,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하고 살짝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가 다시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자, 이제 교재가 몇 쪽으로 가느냐면 116쪽으로. 잠깐, 요건 금방 가는 거예요. 116쪽. 116쪽. 자, 116쪽. 개시 의무. 요거는 너무 쉽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3번. 개시 의무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벽에다 몇 개 그려야 돼요? 4개. 자,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등, 수, 보, 자. 우리가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개설 등록 절차에서 잠깐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등록증 원본. 요거는 중개 보수 요일표. 요거는 보증 설정. 자는 자격증 원본. 요거를 걸지 않으면 요것도 뭐가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 자, 우리 교재 116쪽 작은 새카만 네모 2번에 가보면 게시하여야 할 사항 찾으셨죠? 자, 거기에 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할 때 등에다가 동그라미. 등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원본에다가 밑줄. 원본에다가 밑줄. 자, 2번 중개 보수할 때 이게 숫자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중개 보수 요일표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할 때 자자에다 동그라미. 원본에 밑줄. 보증 설정할 때 보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요거를 순서만 바꾸면 뭐가 된다고? 등수보자. 자, 그걸 밑으로 내려와서 위반하면 뭐가 된다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밑에 가보면 4번에 가보면 자, 4번은 절대로 밑줄도 끄면 안 되고 앞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내용은 맞는 말이에요. 내용은 틀린 말이 아닌데 4번 지역에 따른 게시물 차이가 있냐. 즉 다시 말해서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가 지역에 게시하는 게 내용이 다르냐.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내용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자, 다시 교재 순서가 바뀌어서 몇 쪽으로 가느냐면 94쪽으로 갈게요. 94쪽. 94쪽. 자, 94쪽입니다. 자, 94쪽에 가보면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하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여기서 한 번만 정리만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중정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칠판에 몇 번 적었어요. 진짜로 벌써 원래도 몇 번 적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중 등록. 그 다음 나오는 거 뭐예요? 이중 소속.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중사무소. 자, 이중사무소와 똑같은 게 뭐라고? 임시중개시설. 문제 없죠? 예.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이중계약서. 자, 그런데 요렇게가 행정처분에서 야는 절대적 등록 취소, 야는 상대적 등록 취소. 요 세 개 임시중개시설물은 요거하고 똑같아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이중사무소. 자, 여러분들은 사무소를 몇 개밖에 못 가져요? 1개. 2개를 가지면 뭐가 돼요? 이중사무소. 그러면 행정처분으로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행정형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해됐죠? 그죠? 이 말. 이 내용이 우리 교재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94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94쪽. 뭐 꽉 94쪽에 쓸데없는 얘기가 요거 한 줄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또 이제 임시중개시설물을 왜 설명 안 해줘요? 그럴까봐 또 설명하는 거예요. 임시중개시설물은 뭐냐면 임시로 중개하는 시설물이에요. 그러면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제일 알아듣기 쉬우면 떴다 봐. 그럼 이게 또 뭔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는 여기에 두고 어느 지역의 분양권이 잘 전매가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파라솔 꼽아놓고 명함 날아주는 게 이게 임시중개시설물. 무슨 말인지 얘기됐죠? 네. 그러니까 이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분사무소 설치.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위 말해서 놀리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잊어먹을 만하면 한번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거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가 나오냐면 법인의 분사무소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요 제목 안에 답이 나와 있다고요. 법인의 분사무소. 그러면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사, 부칭 6조가 있어요.
누구만 분사무소라는 걸 둘 수가 있냐면 법인만 둘 수가 있다. 그럼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는 분사무소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가 도대체 뭐냐라가 되는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가 법인 하면 우리는 요 앞에는 다 중개는 다 뺐다 그랬어요. 그게 중개법인인데, 이 법인 하면 주된 사무소만 있어도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개념이면 이게 본사라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실사결의 요건을 갖춰야 돼.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회적 갈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두 번째 법 14조만의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일 것,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이 주된 사무소, 요것만 있어도 관계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를 둘 수가 있냐면 분사무소란 걸 둘 수가 있다고요. 요 분사무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 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법인은 분사무소가 없으면 주된 사무소 있고로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인이 돼요. 근데 만약에 분사무소가 있으면 주된 사무소 플러스 분사무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인이.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거꾸로 말하면 분사무소만 있는 법인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당연하게 분사무소란 얘기가 나오면 뭐가 있다는 게 전제가 깔려야 돼요? 주된 사무소. 그렇죠? 너무 잘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례를 하나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 주된 사무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하면 제일 그래도 서울이에요. 그렇죠? 서울이에요. 서울 중에서도 어디냐면 강남구예요. 여기가 제일 항상 뉴스에 1번 나온다. 그죠?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1번이 여기에요. 자, 그래서 뭐 동은 필요 없어요. 번지도 필요 없어요. 여기에 주된 사무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주된 사무소가 있을 때 이 분사무소를 두려고 하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디에 분사무소를 하나 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느냐면 울산광역시, 남구, 동도 필요 없어. 구만 나오니까. 신정동 땡번지에 분사무소를 두려고 한다면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연습을 해봤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자실사결, 법인은 6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분사무소도 설치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치 요건이 몇 개냐면 이게 또 번호가 6번까지 가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하고 볼 거예요. 자, 우리 교재를 봅니다. 자, 우리 교재에 가서 95쪽. 작은 새카만 네모 2번. 분사무소의 설치.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양갈로 1번. 설치 개수의 제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하되 시, 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어떻게 해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밑줄. 이거는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그 옆에 거는 그냥 설명이에요. 이거 밑줄 안 꺼도 돼요. 법인의 분사무소 제도는 1등록 1사무소 원칙에 대한 뭐냐면 예외. 자, 양갈로 2번은 내려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여야 되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 밑줄을 끊고, 자,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적용을 받는 법인, 즉 여기서부터 밑줄을 긋습니다.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할 경우에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겨봐요. 한 장을 넘겨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그러면 첫째 줄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자, 밑에 가봅니다. 신고인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신고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고를 하려면 분사무소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된 사무소. 거기 뭐라고 적어놔서? 본사. 이게 주된 사무소가 본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본사에 명칭이 있어야 되고 등록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재지가 있고 연락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주된 사무소는 요걸 적어야죠. 서울시 어떻고 저떻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분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것이 울산시 남구 땡땡동 땡번지. 그 다음에 여기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가?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 이건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 옆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 울산시장이 줬는지 부산시장이 줬는지를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가서 그 다음에 신고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니까 또 뭐가 나요? 신청인의 뭐도 나와요? 제출 서류. 자, 봅니다. 자, 보는데 자, 이제 분사무소가 대충 어떻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별표를 하나 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는데 우리는 딱 일단 예외는 생각하지 말고 분사무소란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거예요. 무작정. 분사무소란 단어가 나오면 생각하지 말고 답이 뭐냐면 주된 사무소.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얘기한다는 게 밑에 아직 안 배웠단 말이에요. 주된 사무소는 강남구에 있어요. 분사무소는 울산시 남구에 생겨요. 실제로 사무소가 생기는 건 남구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누구한테 가서 한다? 주된 사무소. 강남구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는 이 분사무소가 좀 쉬고 싶어. 그러면 이거 휴업 신고를 남구청장한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요? 강남구청.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얘기. 자, 그래서 이게 분사무소가 나오면 숨도 쉬지 말고 주된 사무소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사무소를 설치를 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책에는 다 없어요. 다 없어서 요것만 나와요. 요거와 여기까지만 현재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들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쓰고 싶은 분이 있으면 크기를 넉넉하게 잡아야 돼. 넉넉하게. 6줄. 정확하게 줄수가 8줄이 나와야 돼. 8칸을 못 적으면 어디 나중에 적어 놔봐야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죠? 8줄. 자, 근데 1번은 책에 있다 그랬어요. 책에 있다 그래서. 자, 이 분사무소를 두려고 하면, 자, 다시, 원론으로 다시 돌아와요.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 분사무소가 요게 울산광역시에 둘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게 설치 요건이라고요. 자,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시, 군구별로 설치하되 시, 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와, 엄청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냥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든 거니까. 자, 우리가 서울이 구가 3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정확하게는 서울에 구가 30개가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뭐 30개냐 29개냐 이런 거 묻지 않단 말이에요. 자, 일단 서울에 구가 30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된 사무소에 무슨 구가 있어요? 강남구. 강남구에 있잖아. 그럼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강남구를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빼야 돼. 그럼 몇 개가 남냐면 29개가. 근데 둘 수 있는 단위가 무슨 단위냐면 시, 군, 구 단위로. 그러면 단위가 서울이 지금 구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 군, 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고. 29개 한 개씩 두면 몇 개를 둘 수 있어요? 29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단어만 알면 이게 외워져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뭐 한다고? 제외.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이걸 포함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다른 걸 낼 게 없어요. 이 단위가 무슨 단위라고? 시, 군, 구에. 그럼 이걸 살짝 뭐로 고치냐면 시도로 고치. 야, 저는 걱정돼 죽겠어. 그럼 여기다 여러분들 여기 제외에다가 포함이라고 또 이게 포함 X라고 하려 그래. 그 다음에 시군구를 시도 X.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돼. 이건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따라가요. 그럼 나중에 되면 공부가 어떻게 되면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2번 읽어야 될 거를 시군구 되고 시도 X라고 한다. 그럼 머릿속에 시도 X가 남아있잖아. 왜 시도 X를 넣는데 시도 X인지 오지 나중에 하면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우리는 원문에 여기에 밑줄, 빨간 줄, 여기에 동그라미, 이러지 여기에 포함 제외라는 단어를 따라 적으면 절대.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그냥 움쩍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겁이 나. 공부를 2배, 3배 해야 돼요. 2배, 3배. 그게 아니라고. 밑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시군구와 시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게 만약에 이게 시도가 된다면 서울시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남구에 있으니까 서울은 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개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면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입에서 다 이런 얘기가 공인중개사법은 전부 말장난이다. 이게 절대로 말장난이 아니에요. 시도와 시군구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이게 말이 다르다라고만 해석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울산으로 그럼 올게요. 울산으로 올게요. 울산. 자, 그러면 서울은 감이 안 오니까 울산에 구가 몇 개 있어 해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감해? 울산에 구가 몇 개가 있어? 그렇지, 5개. 어떻게 아셨어, 젊은 분이? 5개. 자, 그러면 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법인이 울산광역시에 분사무소를 최고로 많이 두면 몇 개를 둬요? 4개. 잘 대답해. 5개가 있는데, 구가 5개가 있는데 주된 사무소가 남구에 있으면 분사무소를 몇 개 둘 수 있어? 4개. 주된 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잖아. 4개를 둘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시도가 되면 울산광역시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가 돼. 확연히 다른 글자입니다. 그냥 이거를 글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도와 시군구의 개념만 잡히면 확실하게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게 자실사결이 왜 앞에서 우리가 자실사결을 외우라고 하느냐면 자는 뭐에 가는 거예요? 자격증. 실은 뭐? 실무교육. 사는 뭐? 사무소. 결은 결격사.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뭐를 배워요? 분사무소. 요것만 대입시키면 된다고. 그럼 여기에 자는 뭐냐면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요 실은 뭐야? 분사무소 책임자는 뭘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그러면 분사무소도 고객들을 만나는 사무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던 곳에 사무소를 확보, 가설 건축물 대장 제외, 다만 준공검사나 사용인가 등을 받았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될 때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내 건물이 되고 남의 건물이 된다. 지금 맨날 하는 얘기잖아. 맨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따라 적으면 안 된다고. 여기 사무소는 앞에 거와 동일 이렇게 가야 돼. 자, 결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뭐면 안 돼요? 결격 사유. 그런데 아까 우리 책에서 무슨 단어가 하나가 나왔느냐면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특수법인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근데 이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법인데 그 대표적인 게 지역농협협동조합이에요. 지역농협협동조합의 본사의 대표자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 책임자는 당연하게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에 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보증을 설정할 것이요. 자, 아까 우리가 서식을 봤단 말이에요. 서식.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서식을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보니까 본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본사에 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들은 본사에 등록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증을 미리 설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연결되는 걸 같이 해보면 이거는 분사무소마다 추가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첫째 시간은 조금 더 해야 돼요. 조금 더 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도 여기에 사무소에 관련되는 걸 다 마쳐야 돼요. 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게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느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실사결의 요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6가지와 똑같이 이런 요건을 갖췄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봐요.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를 가야 돼. 그럼 언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러 가야 된다고요. 자, 여기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사무소를 지금 어디에 둘라 그래요? 남구에 둘라 그래요. 그렇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된 사무소. 그러면 주된 사무소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뭐까지 같이 생각하냐면, 왜냐면 시험 지문에 얘가 주어진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주된 사무소 입고로 지금 어디에 있는 거? 강남구청장한테 가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강남구청장한테 가요.
자, 강남구청장 할 때 빈손으로 가야 돼요? 뭐 들고 가야 돼요? 뭐 들고 우리 앞에서 하고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손에 뭐를 들어가면 서류를, 한 손에 뭘 들어가면 수수료를 들고 와요. 우리 수수료 행정기관에 돈 내는 거 몇 가지? 6가지. 첫 번째, 자격시험 응시. 두 번째, 자격증 재교. 세 번째, 개설 등록 신청. 네 번째, 등록증 재교. 다섯 번째, 우리 지금 배우는 거잖아. 분사무소 설치 시험. 그럼 돈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번 외우면 써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서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요 내용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비교하기 전에 앞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있었어요. 또 막 앞에 거 찾아보고 싶다, 그죠? 막 찾아보고 싶어. 제출하는 서류가 뭐냐면 교사 이렇게 됐었어요. 그럼 요거랑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그래서 요때 제출하는, 우리는 오늘 제출하는 서류는 뭐냐면 교사 보신이. 요거는 똑같다고요. 요거는 없고 요거 없고 요 신은 신청서예요. 자, 요 신은 뭐냐면 신청서예요. 자, 요 교는 뭐겠어요? 실무교육. 실무교육을 받을 것 했잖아. 실무교육 이수증. 자, 요 사는 뭐예요? 사무소 확보. 이 신은 신청서예요. 그러니까 뭐만 알면 돼요? 요 보점만 알면 돼요. 보증을 설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요게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거짓말 같지만 나중에 시험 쳐서 답이 틀리면 여러분들 요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증 설정. 자, 그러면 주된 사무소에서는 요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해주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 며칠이냐면 7일이에요. 며칠이라고? 7일.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앞에서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는 그냥 여기에 등록증 교부하면 끝났는데, 여기에서는 한 글자가 하나가 더 나와요. 여기 왜 나오냐면 이게 통보라는 글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무소 생기는 건 어디예요? 사무소 생기는 곳이 울산이죠.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누구한테 했어요? 강남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울산 남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 안에 분사무소가 생기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장이 남구청장한테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알려줘야 돼, 안 해야 돼? 알려줘야 돼.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는 요거. 그쵸? 이건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제출하는 서류, 요거는 외우셔야 돼. 그 나머지 내용들은 공부가 되다가 보면 또 다 알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한번 가볼게요. 우리 교재. 자, 그래서 우리 교재 95쪽이에요. 95쪽 다시 왔어요. 95쪽 다시 왔어요. 자, 95쪽에 와니까 분사무소 설치에 설치라고 나왔고, 설치의 제한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뭐라고 적어줘야 되느냐면 설치 요건이 6가지가 있다는 걸 표시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우리 교재 95쪽에 제일 위에 새카만 네모 2번에 분사무소 설치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적지는 않더라도 분사무소 설치 요건 6가지라고 적어줘야 돼요. 6가지가 있다는 건 알아야 된다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제일 밑에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하고 나와 있다. 그죠? 그 옆에다가 4글자를 적어줘야 돼. 세로로. 뭐라고? 교사보신. 95쪽에 제일 밑에. 교사보신. 자, 교가 뭐라고? 실무교육. 자, 사는 뭐라고? 사무소. 보는 뭐? 보증설정. 신은 말 만들기 위한 신청서. 신은 신청서. 밑에 빈칸이 그만이 넓구먼. 밑에 빈칸이 그만이 넓은데 밑에 빈칸을 안 쓰고 그냥 쫓겨는데 자꾸 적으려고 하지 말고 좀 넓은데 적어. 자, 한 장을 넘겨요. 자, 한 장을 넘겨요.
자, 한 장을 넘기면 우리 이제 교재 97쪽에 가보면 핵심 정리라고 되어 있죠. 97쪽. 자, 97쪽에 가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설치 신고에 비교하고 나왔죠. 그죠? 요 얘기가 결국 뭐냐면 요거란 말이에요. 자, 제출하는 서류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누구냐면 교사, 여공신. 분사무소는 뭐라고? 교사, 보신. 자, 밑에 가봐요. 수수료는 전부 지자체의 조례예요. 이해됐죠? 자, 그 밑에 가요. 처리기간. 자, 요 처리기간은 뭐냐면 잘 봐요. 앞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등록 통지를 며칠 안 해요? 7일. 자, 여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며칠 만에 줘요? 7일. 요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보니까 해당 관청에서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등록 관청이에요. 그런데 분사무소는 우리가 뭐라고 기억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고? 주된 사무소. 이런 뜻이. 자,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필증이 나왔어요. 넘기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잠깐 또 가야 되느냐면 125쪽을 가야 돼. 125쪽. 자, 125쪽에 제5절에 뭐가 나와요? 중개사무소의 이전. 자,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